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첫 시간인데 정보통신기사의 정보 전송 일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송 일반은 순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선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석, 정보통신 선로 검토, 네트워크 품질 시험,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시스템 장비 발주, 이렇게 해서 네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네 파트 중에 뭐 어려운 파트들은 크게 없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면 뭐 한 15문제에서 내외로 다 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새로 바뀐 문제들, NCS 기반으로 해서 새로 뭐 바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고요. 이 정보 전송에서는 말 그대로 유선과 무선에 대한 정보 전송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따로 뺐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무선 시스템의 구축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고요. 무선 시스템 구축 요구 사항은 기술 사항 검토와 회로 시뮬레이션 두 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 이번 시간에는 기술 검토 사항에 대해서, 기술 사항 검토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장 무선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기술사항 검토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PCM과 DM, 델타 모듈레이션 등의 원천 부호화 기술입니다. 그래서 원천 부호화가 뭐냐? 소수 부호라고도 하죠. 원천 부호를. 정보원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 압축하는 과정입니다. 소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평균 코드 길이의 최소화를 지향한다. 그래서 소수 부호화를 목적으로 놓고 볼 수가 있다. 소수 부호화가 목적이다. 이거죠. 원천 부호화는 곧 소수 부호화가 목적이다. 라고 놓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및 압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원으로부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 표본화, 양자 등을 수행하고 디지털화, 잉여 정보를 제거 후 압축합니다. 평균 코드 길이를 최소화를 지향을 합니다. 소스 코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수의 비트로 원래 정보를 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요. 궁극적으로 전송, 저장의 효율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균 코드 길이가 짧을수록 효율적이다. 그 시스템의 엔트로피까지. 소스 코딩에 의한 평균 코드 길이는 그 소스가 갖는 엔트로피보다 작을 수 없다. 소스 알파벳이 갖는 엔트로피는 이의 하한을 제공한다. 그래서 소스 부호의 분류를 보니까 우리가 원천 부호 분류를 보니까 원천 정보 형태에 따라 영상 부호하냐 오디오 부호하냐. 영상 부호는 JPG, MPEG, MPEG. 오디오 부호는 파원 부호와 보코딩, 음성 파형 부호와 PCM과 델타 M 등. 코드 길이가 일정한가에 따라 고정 길이 부호와 FLC, ASCII 부호, 가변 길이 부호와 VLC, 모스 부호, 소스 모델 존재 여부에 따른 구분, 음원 부호와 소스 모델 가정함, 파형 부호화 및 지각 부호화, 소스 모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 데이터 손실 여부에 따라 무손실 압축 부호화, 로스, 레스, 그래서 RLC 부호화, 가변장 부호화, 호프만 부호화, 산술 부호화, LZW 부호화 등 이런 것들이 가변장 부호화. 손실 압축 부호화, 시각 청각 측면에서 일부 오차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서 그런 방식의 영상 부호화는 움직이는 보상, DTC, 양자 등이 우리가 손실 압축 부호화고요. 음성 부호화는 지각 부호화, 심리, 음향적 코딩, 서브밴드 코딩 등 음원 부호화, 파원 부호화, 파라미터 부호화 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음성 부호화로 해서 손실 압축 부호화로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PCM이 뭐냐?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PCM은 우리가 그 소스 부호화 중에 오디오 부호화, 음성 부호화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음성 정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인 펄스 코드로 변환하고 전송하여 전송하고 수신단에서는 전송된 디지털 신호를 다시 음성 정보와 같은 아날로그 신호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아날로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표본화, 제일 중요하죠. 표본화, 그 다음에 양자와 부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중 표본화 양자 부화 PCM의 3단계라고 부른다. 제가 압축은 뺐죠. 왜? 3단계라고 하면 표본화 양자와 부화.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냥 요즘에는 그냥 송신 과정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 송신 과정이 뭐가 있냐. 그럴 때는 압축 과정을 포함해줘. 컴펜딩, 디컴펜딩 해가지고 압신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PCM 과정을 보니까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넣어서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넣었죠. 로우 패스 필터, 저역 통과 필터 넣으면 표본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PAM이 되죠.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 되죠. 그래서 압축을 하죠. 그럼 양자를 하죠. 대표값을 뽑아내죠. 저 표본화한 거에 대표값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그러면 대표값을 어떻게 돼? 이진화 시켜야 되죠. PCM 전송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0, 1, 2, 3, 4 이렇게 대표 양자한 거를 10진화해서 그걸 다시 2진화 시켜야 되죠. 이걸 BCD라고 얘기를 하죠. 바이너리 코드 데시멀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전송로로 전송을 하죠. 디지털 전송로를 통해 원거리 전송을 행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PCM으로 들어오죠. 원거리 전송로. 그러면 다시 복호화하죠. 이 부화했던 걸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 PAM 다시 신장을 하죠. 압축했던 걸 풀죠. 그다음에 로우 패스 필터 잡음. 아날로그 신호. 그래서 여기가 송신측이고 이쪽이 수신측, PCM의 구성도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죠. 그래서 예. 아날로그 신호를 PAM하고 PCM에서 복극성 PCM으로 바꾸고 다시 PCM으로 복호화하고 다시 PM으로 바꿔서 아날로그, PCM 방식의 신호 형태를 우리 그림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죠? 표본화라고 돼 있어요. 표본화. 샘플링. 표본화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아날로그 신호의 파형을 일정한 주기의 펄스파, 즉 아날로그 파형에다가 디지털파의 진폭으로 대표시키는 과정으로서 입력 신호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값을 뽑아내는 과정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송할 데이터의 양을 줄이면서 최적의 대표값만을 발췌하여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스웨덴의 나이캐스트가 정리하는데 이를 표본화 정리 혹은 나이캐스트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표본화 정리, 샘플링 이론이죠. 특정 신호가 가지고 있는 최고 주파수를 우리가 FM, 맥스 프리퀀시, 대역 제한 신호를 FT가 있을 때 FT 신호가 TS는 EFM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초간격으로 발췌하여 전송하여도 원래의 신호 FT가 가지고 있는 정보 전달에 이상이 없으며 주어진 원래의 신호를 정확하게 복원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렇죠? 이 이론에서 나이캐스트가 의해서 정리됐다 해서 우리가 뭐라 한다? 나이캐스트 이론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폭 변조 A의 샘플링 파형. 이제 아날로그 신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를 넣어서 125 마이크로세컨 요 한 주기가 여기가 요게 T가 F는 T분의 1이니까요. 요 T가 125 마이크로라는 거죠. 1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그러니까 요거 해보면 8kg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를 8kg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진폭과 주기 놓고 볼 수가 있게. 이게 이제 샘플링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표본화가 되겠죠. 원래의 신호를 일정한 간격으로 대표값을 뽑아내는 과정으로서 정확히 샘플링 되지 않고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러한 오차를 표본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해서 표본화 오차라고 하는데 이런 표본화 오차 중에 대표적인 게 있겠죠. 뭐가 있죠? 알리에싱 오차라고 하죠. 아날로그 신호를 TS 간격으로 표본화할 때 스펙트럼이 겹쳐서 발생하는 오차, 즉 잡음으로 FS가 나이캐스트 주파수의 2배보다 약간 작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죠. 즉 표본화 정리에서 FS는 신호파는 최대 주파수 2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 나이캐스트 주기가 간격이 넓어져서 스펙트럼이 중첩되는 에 대해서 원래의 스펙트럼보다 작아져서 왜곡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한다? 엘리에싱 오차라고 한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엘리에싱 오차. 그래서 그림으로 잘 그려져 있는데
오메가 2파이 F 주파수 오메가. 그래서 여기에 중첩, 스펙트럼 중첩이 되는 현상. 우리가 이제 표본화돼서 양자되는 과정에 이렇게 이제 압축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중첩되면 줄어들죠, 이만큼. 정확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왜곡 현상을 우리가 뭐란다? 엘리어싱 오차,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표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엘리어싱 현상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표본화 전 단계에 잡음을 걸러줄 수 있는 로우 패스 필터를 이용하여 고조파 성분을 감소시킨다. 만일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지 않게 되면 송신 측에서 발생되는 고조파 성분으로 인해 신호파, 최고 주파수 FM이 높아지고 그러면 샘플링이 주기 간격이 어떻게 돼? 기존보다 더 좁아져야 한다. 그러므로 스펙트럼이 겹치는 현상이 엘리어싱이 발생할 수 있다. 나이케스 주파수 FS가 EFM보다 나이케스 주기가 EFM분의 1 ETS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엘리어싱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오차가 뭐가 있다? 절단 오차가 있습니다. 절단 오차. 절단 오차. 표본화 전체의 표본화 값이 무한한 시간에 걸쳐 발생하거나 실제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신호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생기는 오차. 이런 거를 절단 오차라고 한다. 절단 오차가 있고요. 또 무슨 오차가 있다? 반올림 오차가 있다.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임펄스 함수를 만들 수 없으므로 가장 이상적인 PAM파는 이론상만 존재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임펄스 함수를 발생시킨 다음 파의 끝에서 한동안 홀드 잡아놓고 임펄스 함수가 일정 주기를 갖도록 하는 플랫탑 방식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 플랫탑 방식을 이용할 경우 샘플링된 파의 진폭을 일정 시간 홀드시켜 일반적인 디지털 펄스 파형과 비슷하게 만들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오차를 무슨 오차를 한다? 반올림 오차라고 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PAM의 오차, 표본화 오차가 있죠. 얼리어싱, 절단, 반올림 오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반올림 오차를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순시 표본화, 그렇죠. 펄스파를 딱 주는 건데 끝이 평범한 플랫탑 방식 이렇게.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 요런 방식이 있어 반올림 오차. 이런 오차가 정확하지가 않죠, 수가. 그래서 플랫탑 가장 큰, 가장 높은 데를 우리가 대표값을 양자할 때 취하기 때문에 반올림 오차가 발생을 하죠. 이런 오차들을 이제 양자할 때 이제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표본화한 거의 오차를 줄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되겠죠. 컨타이제이션. PCM 과정에서 표본화 단계를 통해 발생된 PM파의 진폭을 이산적인, 즉 이진화, 디스크레프트하자, 디지털적인 양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계단 모양의 양자 레벨 EN의 근사화시키는 과정으로서 PM파의 진폭의 최저 레벨과 최고 레벨 사이를 양자 레벨 EN으로서 등분하여 계단 모양의 근사파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 한다? 양자라고 한다. 그래서 양자는 스텝 크기, 예? 이렇게 해서 00, 10, 11, 0,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대표값, 10진수로 대표값을 취하는 거예요. 양자파형. 그래서 여기 이렇게 대표값을 취하는 거죠. 2비트 양자 스텝수 M, EN개 4개로 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00, 01, 10, 11 해가지고 여도 기준을 주는 거죠. 이게 10진수로 봤을 때 0, 1, 2, 3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11 해가지고 11, 11, 2의 n승 4개의 비트로 양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양자 레벨 2에는 계단 모양의 근사파형에서 스텝수를 의미합니다. 예, 스텝수를 의미하죠. 스텝수 n은 양자시 사용되는 비트수, 예, n은 비트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스텝수 m은 2n개, n은 양자시 사용되는 비트수를 얘기하죠. 양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선형 양자와 비선형 양자 방법이 있죠. 그래서 선형 양자는 입력되는 신호 크기에 관계없이 양자 스텝 크기를 항상 일정하게 양자하는 방식으로 입력 신호의 크기가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 비선형 양자는 입력되는 신호 크기에 따라서 양자 스텝 크기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입력 신호의 진폭이 큰 경우에는 스텝의 크기를 크게 하고 진폭이 작은 경우에 스텝의 크기를 작게 하여 전 입력 신호에 걸쳐 신호대 잡음비를 균일하게 할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자도 잡음이 발생하는데 잡음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선형 양자를 쓴다는 이유예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진폭이 큰 경우 크게 하고 스텝을 크게 하고 작은 경우 작게 해서 신호대 잡음을 전 대역에 대해서 균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차가 줄어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양자 오차 중요한 내용이죠. 양자 오차. 양자 오차는 표본화 과정을 거쳐 나온 PM파의 진폭을 양자 EM 대표값을 취하는 과정, 근사화시키는 과정에서 PAM 진폭의 크기가 특정 양자 레벨에 근접하지 않을 경우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의 오차를 양자 오차로 한다. 그래서 양자 오차 잡음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반올림 해줘야 될지 아까 우리가 PAM 할 때 반올림 오차처럼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이걸 양자 오차라고 하는데 양자 오차가 생기는 거를 줄이는 방법. 이게 2차 시험 문제도 상당히 많이 예전엔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출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차에는 잘 나옵니다. 여전히. 그래서 양자 시 스텝수를 증가시킨다. 스텝수를 증가시킨다는 말은 세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세분화시키면 좀 더 정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값이. 비선형 양자를 쓴다. 위에서 얘기를 했죠. 바로 위에서. 선형 양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입력되는 크기에 따라서 그냥 일정한 입력 신호의 일정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게 입력 신호가 일정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오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비선형 양자는 기준을 둡니다. 기준을 둬서 요거 이상이면 오차가 있는 거고 요거 이상이면 없는 거고 이런 형식으로 딱 해서 평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양자 전단의 압신기, 압축하고 신장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송신 부분이니까 압축기를 사용해가지고 압축기를 사용해 좀 더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번과 답번이 비슷할 수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늘려주는 거와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눠주는 거와 양자 압신기는 있는 상태를 줄여주는 겁니다.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이 우리가 양자 오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핵심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신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뭐가 있다? 부호화 방식이 있다. 부호화. 부호화는 양자를 거쳐서 나온 0과 1 부호를 신호를 전송모상에 보내기 알맞은 디지털 펄스 부호로 바꾸는 과정으로 오차가 적은 그레이 코드, 그레이 코드를 이용한다. 그래서 양자와 즉 십진수화 됐지요. 대표값을 취했죠. 이거를 어떻게 돼? 이진부호화 BCD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바이너리 코드 데시말 10진수 신호를 2진수로 왜 전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진수 신호를 그레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레이 코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1비트씩 변하기 때문에 이게 전송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오류난 부분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오류 부분을 금방 찾고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레이 코드로 해서 PCM 전송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부호화 과정이고 이게 이제 PCM 전송이 되면 가겠죠. 가면 어떻게 되죠? 이걸 다시 복호하겠죠. 복호화해서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듯이 신장을 해서 로우 패스 필터로 해서 아날로그 신호. 이게 이제 PCM의 송수신 과정을 설명한 거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디지털 중계기의 3R 기능. 파형 재생, 리쉐이핑, 각종 잡음과 감세에 의해서 왜곡된 파형을 다시 재생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식별 재생, 리제네레이션. 송신된 디지털 펄스 신호의 0과 1을 식별하여 송신 신호와 같은 크기의 증폭, 재생하는 기능이다. 그 다음에 타이밍 재생, 리타이밍. 전송되는 신호의 비트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동작으로서 전송되는 디지털 신호로부터 클럭을 추출한 후 다시 타이밍파를 만들어 신호의 이상을 재생하는 위상 재생을 말한다. 만일 신호의 동기가 맞지 않으면 비트열 구분을 명확하지 않아서 타이밍을 맞지 않게 되고 이런 현상이 누적되면 펄스열이 왜곡, 찌그러져서 디스토션돼서 타이밍 에러의 동조가 부정확하게 하여 위상에 흐트러짐이 생겨 잡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타이밍 편차 또는 지터 잡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잘 나오는 게 하나 나오네요. PCM의 특징, 장점과 단점이 있죠.
장점, PCM 방식은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각종 잡음에 강하며 SN, 신호대 잡음비가 우수하다. 그래서 누화나 혼선에 강하다는 거죠. 신호대 잡음비가 각종 잡음에 강하기 때문에. 전송로상에 존재하는 각종 잡음에 강함으로 저질, 전송로에서도 신호 전송이 가능하다. 디지털 중계기 재생 기능으로 인하여 전송 구간에 각종 잡음이 누적되지 않는다. 디지털이니까 있냐 없냐만 합니다. 신호가 있냐 없냐, 잡음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요. 채널당 점유 주파수 대역폭이 넓다. PCM 고유의 잡음, 표보나 양자 잡음 등이 발생한다. 이런 고유 잡음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PCM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델타 모듈레이션, 델타 변조 방식. 이 델타 변조 방식은 양자시 사용되는 비트 수의 대폭을 줄인 방식으로서 1비트만 양자 수행된다. 그래서 우리가 1비트 양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얘를 1비트 양자학이라고 합니다. 즉 PCM보다는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된다? PCM의 그 나쁜 점을 보완한 방식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즉 현재의 표본값과 예측치와 차이를 비교하여 예측값이 전의 표본값보다 크면 플러스 1로 하고 예측값이 작으면 마이너스로 해서 0으로 해서 1비트로 전송하는, 그래서 1비트 양자. 예측값보다 크면 1, 작으면 0으로 해서 PAM 파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는 거죠. 요거 0000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적다. 그럼 밑으로 보내는 거고 얘보다 크다 그러면 위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PAM 파형이 이렇게 돼서 이런 형식. 크네? 그러면 0. 작네? 그러면 크네? 그러면 1. 작네? 그러면 0으로. 그러니까 1비트만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파형. 이제 요거가 하나의 요걸로 되는 거죠. 요걸로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보다 크다 그러면은 1. 요 파형이 되는 거고 0보다 작다. 그러면 0. 이렇게 해서 1비트 양자 방식. 그래서 SMB는 PCM이 가장 좋고 DPCM 델타 모듈이에요. 근데 전송 대역폭은 PCM이 제일 크고 DPCM이 그다음 DM이 가장 전송 대역폭이 작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DM을 볼까요? 아답티브 델타 모듈레이션, 적응형 델타 변조 방식. ADM 변조 방식은 기존의 델타 M 변조 방식의 적응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양자의 스텝 크기의 입력 신호에 따라 변화시키는 변조 방식이다. 그러니까 델타 변조 방식보다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경사 과부하 잡음, 슬로프 오브 로드 노이즈, 신호 입력이 이렇게 되면 델타 변조 시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뉴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뉴러 잡음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입력 신호 줬을 때 경사 과부하 잡음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적응형 델타 M이 출력에 의해서 기존 델타 출력은 이렇게 되는데 얘는 적응형에서 좀 더 밀어주는 거죠. 이 원음에 가깝게. 그러면 그래놀러 잡음이 줄어들겠죠. 이 부분이. 얘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좀 더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진폭을 얘가 좀 더 밀어서 원래 요거보다는 좀 더 적응적으로 해가지고 경사 과부하 잡음을 좀 완곡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경할 때 잡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델타 방식에서의 잡음, 그래놀러 잡음이 생기죠. 이에 따라 입력 신호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양자 스텝의 크기를 증가시켜 경사 과부하 잡음 이렇게 이제 생기는데 이거를 감소시키고 입력 신호가 서서히 변화하거나 변화가 없는 경우 양자 스텝 크기를 감소시켜서 그래놀러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식이 ADM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PCM 방식이나 DM 방식을 쓰면 이렇게 경사 과부하 잡음이나 그래놀러 잡음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 ADM은 적응형 델타 변조 방식은 요 경사 과부하 잡음과 그래놀러 잡음을 좀 더 완곡하게 완화시켰다는 얘기죠.
이 양자 계단 크기를 적응형적으로 변화시켜 잡음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우리가 뭐다? ADM이다라고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DPCM, 디퍼런셜, 디퍼런셜, 차동 펄스 부호 변조 방식. DPCM 방식은 표본값과 그 다음 표본값 차이만을 양자하는 방식으로 어떤 표본 값이 있으면 그 다음에 표본값을 예측하여 그 예측값과 그 다음에 실제 표본값의 차이를 양자하는 방법이다. 즉 이전의 표본값을 기준으로 입력된 신호를 예측하고 예측된 표본값, 실제 표본값과 오차를 보호함으로 정보량이 감소된다. 그래서 표본값 차이만을 양자한다는 거죠. 이 차이만. DPCM에 열리는 원래 값과 기존 값과 실제 예측한 값을 해서 차이를 하는 방식으로 DPCM 방식을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요 차이 값이 나오죠. 차이 값에 의해서만 그래서 요렇게 어차피 요걸 연결하면 요렇게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차동 다른 방식. 그래서 DPCM 방식을 또 뭐라고 하냐? 5비트 양자화를 수행함으로 우리가 5비트 양자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수행함으로 앞으로 배울 DM에 비해 신호대 잡음비 SMB는 개선되며 정보 전송량 PCM 방식 8비트 양자에 비해 감소되어 전송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뭐 DM은 뭐 앞으로 배울 게 아니라 위에서 했죠. 어쨌든 그 다음에 또 ADPCM이라는 게 있다. Adaptive Differential Pulse Code Modulation, 적용 차분 부호 변조 방식. 그래서 기존의 기존의 64kbps의 PCM과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요. 음성 속도가 32kbps로서 기존의 PCM 64kbps의 2분의 1 감소되어 PCM에 비해 2배 정도 정보 운반이 가능하다. 음성 정보 외에도 음성 내역 데이터, 톤 신호까지 보호할 수 있다. 시스템 구조는 복잡하지만 정보 전송량이 적고 신뢰도가 높아 파형 보호 효율이 매우 좋은 방식이다. 그래서 ADM과 ADPCM을 한번 비교해보면 표본화 주파수는 나이캐스트의 2배에서 4배, 16에서 30. ADPCM은 8kH로 딱 정해져 있고요. PCM 수는 1비트, 4비트. 그러니까 1비트라는 건 0, 1이고요. 얘는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트수 4비트, 1비트. 양자 스텝스는 2개, 16개. 2의 n승이니까 2개. 얘는 2의 4승이니까 16개. 전송 시스템 속도는 16에서 32km. 얘는 32km. 시스템 구성은 간단하고 복잡하고 적용 분야는 일반 공중통신용, 군사용 이동통신 특수 분야 ADPCM은 SMB는 5kbps 이하에서 양호, 35kb 이상에서도 양호화. 그래서 ADPCM은 좀 특수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라고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표 두 번째 PCM, DPCM, ADPCM, DM, ADM 전체적으로 부호화 방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샘플링 레이트는 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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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에서 128, 48에서 64. 샘플당 비트 수는 PCM은 7에서 8비트, DPCM은 4에서 6, 그 다음에 ADPCM은 3에서 4. DM과 ADM은 1비트. 비트 레이트는 PCM은 56에서 64, 보통 64. DPCM은 32에서 48, ADPCM은 24에서 32, 델타 M은 어떻게 되죠? 64에서 128 주력, ADM은 48에서 64 주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호 방식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PCM과 델타 M, 그다음 원천 부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변조 방식 중에 펄스 변조가 있습니다. 펄스 변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